왕과 양반들이 좋아하던 고종의 냉면을 좋아했다라고 남아있기도 하고 내가 고종 황제 수석 셰프였어. 뻥인 경우가 많아요. 평양냉면 주로 먹는데 특이하게 먹어서 좀 이상하게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수님 애주가이실 것 같아요. 술 얘기를 이 식초 먹으면 해장이 바로 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일단 뇌학적으로는 나의 기분이 좋아져요. 감성이죠 뭐. 예. 역시 애주가 교수님은 좀 근데 다르신 왜 것 자꾸 같아요. 술이랑 얘기를 나는 없는데 아니, 한국 이건- 전통주의 역사 한번 이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에 얽힌 문화와 역사를 깊게 파보는 디깅 토크쇼 원바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성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지련입니다. 또 오늘 게스트로는 정말 유명한 분을 또 모셔봤거든요. 제가요. 아직 소개를 안 드렸는데 아, 예, 네. 바로 셀럽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또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진짜 컨텐츠 너무 재밌고 댓글 보면은 와 역사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재미한다. 나는 정말 역사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또 내 선생님이 김재원 교수님이었다면 나는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한 정도 사람들이 막 긍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원래 재밌어요. 그리고 야사하는 시험에 안 거 아닌가요? 나오는 야사. 야사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딱 떤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재밌는 거지 뭐. 예, 제가 특히 뭐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주제가 냉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의 가족분께서 그 이북에서 네네네. 오신 아, 예, 예, 예. 분이라고. 탈북자는 아니고요. 월남민이셔서 할아버지가 한북에 계시다가 월남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자리를 잡으신. 혹시 냉면 쪽으로 유명한 고장에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함흥 쪽이니까. 함흥냉면. 함흥냉면을 주로 드셨어요.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네네네. 냉면은? 가장 좋아하시는 네네네. 냉면은? 저는 평양냉면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네. 섭섭해하시겠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평양냉면을 냉면이라고 안 부르셨어요. 네. 와. 그래요. 함흥냉면을 냉면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지 평양냉면은 그거 냉면이 아니다. 아니 그리고 줄리아는 실제로 북한에 가서 냉면을 먹어봤다면서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평양냉면이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옛날에 금강산 가시셨잖아요. 아, 네. 그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가셨어요? 한 2007년, 6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제대로 된 평양냉면 맛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진짜 내 주변 친구들 다 그렇게 평양냉면 극찬하시니까 야 가서 찐 먹겠다 했는데 대실망. 나는 평양냉면 반이. 실망했어요? 저 완전 실망했어요. 저는 약간 시큼하고 뭐 좀 맛 잔뜩 들어가 있는 거 했는데 밋밋하던데요. 아니 왜 그렇게 평양냉면이 유명한가요, 교수님? 평양 지역의 냉면이 네. 으뜸으로 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브랜딩을 할 때 해방 이전부터 평양에서 먹던 냉면집 근데 이게 왕도 좋아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네. 평양냉면으로 브랜딩해서 팔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냉면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좀 기록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17세기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냉면이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는 이 냉면이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잘은 안 나와요. 19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리법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 규합총서라는 책에도 조금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레시피들이 있는데 거기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일단 베이스가 김치, 국물. 근데 한국 이 조선에서의 김치는 다 백김치예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그랬죠. 국물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럼 그거 덜어내서 거기에 메밀로 된 면 넣어서 근데 그게 조금 심심하다 그러면 꿀을 조금 넣거나 배나 유자 같은 거 썰어서 올리거나 조금 내가 집이 산다 그러면 돼지고기 편육 같은 거 살짝. 올려 먹거나 그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의 시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초기에 냉면은 고기 육수가 귀했기 때문에 비건의 느낌에 가까웠겠네요. 어쩔 수 없이 먹어보고 싶다. 네, 자의에 의했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그렇구나. 비건 음식이었었던 거죠. 이 동치미 국물 때문에 냉면이 원래는 겨울에 주로 먹던 음식이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동국세시기 그 책에
음력 11월이 제철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조금 추워지기 시작할 때 제철 음식으로 이제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메밀이 그때 제일 맛있어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냉면이 이제 그렇게 고정화가 되다 보니까 찬 국물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음 띄운 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은 여름에는 쉽게 구할 수 그쵸. 없잖아요. 엄청 오히려 비쌌을 겨울에 거니까. 더. 그래서 조금 추워질 때쯤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줄리안 씨는 아까 냉면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통 외국인들이 이 차가운 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좀 많이 놀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서양 보면은 이제 뭐 많은 국물에다가 면 담근 경우 잘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주로 네. 우리가 국물에다가 면 있으면 되게 동양 음식이라고 보는데 차갑게 먹는 것들은 유럽에 안 건너왔어요, 아직. 차갑게 먹는 음식들은 뭐 샐러드 이런 거밖에 없지 얼음 담겨져 있는 곳에다가 뭐가 짠 음식 먹는 거,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냉면이라는 것은 아직 안 먹어봤을 뿐이지 먹게 되면 다 반하기 시작하고 또 제 친구도 기억나는 게 해외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냉면으로 같이 하자고 했을 정도로 정도로. 왜냐면 딱 여름에는 지금이야 뭐 냉면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높으신 분들, 뭐 왕이나 귀족 같은 분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라던데 맞나요? 왕과 양반들이 좋아하던 음식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왕들이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일단 그 면 요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단 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는 것도 오래 살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라. 그래서 국수 먹는다고 하면은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잔치 음식으로 면 요리가 유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경사스러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면 요리를 대접을 하는 거죠. 왕들이 이제 영조, 순조, 고종, 순종 요 정도인데 고종, 조선 순종은 후기네요. 이때쯤 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기술적으로. 네. 경복궁 재건했을 때 잔치 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이제 국수를 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도 냉면으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냉면은 이제 양반들과 네. 그리고 왕 드셨던 음식이지만 언제부터 좀 이제 막 대중들도 같이 먹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대중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것도 일설이에요. 네네. 왕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식을 네. 하시던 분들이. 뭐 이제 대장동 같은 분인가요? 약간 그런 거 무슨 대령숙수 막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왕들한테 대접하던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에 대한 뭐 목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뭐 인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뭐 내가 나에 일했었던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가게를 차리는데 그거 정말 많은 숫자가 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요새도 뭐 원조라고 하는 게 원조 아닌 경우 있듯이.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고종 황제 수석 셰프였어 이런 거네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음식점에 꼭 들어가는 요리가 냉면이었던 거죠. 일단 고종이 냉면을 좋아했다라고 기록도 남아 있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리집을 해요. 거기도 또 평양냉면이라고 붙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도를 으뜸으로 쳤기 때문에 거기 이제 평양냉면이라고 붙이고 마케팅이었던 거죠. 마케팅이죠. 그러네요. 왕이 가게들은. 좋아하시던 음식이다. 네. 근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부터는 고기 국물이 이제 평양냉면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기 국물을 내야 되는데 네. 고기 국물 이때도 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MSG가 나와요. 아 그때부터구나. 그 일본 마법의 가루. 아지노모토라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유명한 MSG 회사거든요. 네. 거기서 타면은 소고기 맛이 나는 마법의 가루. 근데 그러면 냉면 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가격이 네. 단가도 내려가고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가 이제 좀 개발이 되면서 냉면이 훨씬 더 대중화가 돼요. 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썰이 있는데 순조가 달을 구경하다가 냉면을 시켜 먹었다. 네. 이것도 진짜 기록에 있나요?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었던 이유원이라는 사람이 쓴 이마필기라고 하는 곳에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순조가
즉위 첫 해인 1800년 군직과 선정관을 불러 달 구경을 하다가 시장기가 돌았는지 냉면을 시켜 먹자며 당직 군사에게 대궐 밖에서 냉면을 사오라고 시켰다라고 오. 되어 있어요. 아, 근데 네. 낭만적인데요? 달을 보면서 냉면을 시켜 먹었다. 맛있겠다. 네. 먹고 싶으면 사실 그냥 밑에 대령 숙소 냉면 하나 말아봐라라고 하는 거 금방 말아. 했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양냉면이 유명할 정도로 관서지방이 원래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냉면이 점점 남하해서 뭐 전국 곳곳에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냉면이 남하하는 과정을 또 보면은 흥미롭다고 하던데. 네. 함흥에서 먹는 그 함흥냉면은 함흥냉면이라고 일단 불리지는 않아요. 함흥냉면은 그냥 국수죠. 함흥에서 먹는 그냥. 국수. 뭐 녹마국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료도 약간 다르죠. 메밀보다는 그쪽에서 나는 걸로 또 면을 뽑아야 되니까 메밀에다가 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전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조금 섞어요. 요런 느낌으로 국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늦어요. 식민지 시기가 되어야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20, 30년대쯤 돼서 거기에 전분 만드는 공장이 생길 때쯤이 되어야 함흥에서 함흥 특유의 모양을 띈 국수가 그걸 그냥 녹마국수라고 이제 부르다가 그게 이제 한국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함흥 분들이 흥남철수 이후로 지금의 한국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피난민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려와서 원래 함흥에서 먹었었던 음식을 냉면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근데 지금 딱 꼴을 보니 이쪽에서 냉면 하면은 평양냉면이 꽉 잡고 있으니 우리는 함흥에서 먹던 이런 국수를 함흥냉면을 이름 한번 붙이자라고 해서 함흥냉면으로 브랜딩을 해서 팔기 시작해요. 차별화하는 거죠, 이렇게. 네. 엄청나게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음식 많이 먹어봤던 사람이에요. 막 음식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 근데 항상 되게 맛있게 먹는 곳은 바로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은 맛집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부산 면집도 많고 국밥집도 많고. 많죠? 네. 근데 거기 또 밀면 엄청 유명하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뭐 피난민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 뭐 사실인 거예요? 그럴만하죠. 왜냐면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잖아요, 부산이. 네.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면 되게 봤죠. 굉장히 너무 잘 재밌게 봤었어요. 묘사가 되는데 흥남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북쪽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 부산이랑 거제도 거제도까지. 판잣집들이 쫙 하고 들어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음식은 원래 부산에서만 먹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음식은 많이 없어요. 많이 섞였군요, 거기. 다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밀면인 건데 굉장히 역사가 이제 흥미로운 거죠. 원래 한국은 밀이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로 된 국수가 없어요. 밀가루로 된 국수 만들기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동의 양반들이나 먹던 거지. 안동국시. 웬만하면 밀가루로 된 국수를 잘 못 먹는데 이제는 50년대 이후가 되면은 밀가루가 넘쳐납니다. 한국. 네. 그 수입하고 뭐 수출하는 미국에서 것 때문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데 주로 미군의 원조 물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밀가루. 밀가루였었기 때문에 밀가루로 된 음식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로 된 면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면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밀가루로 원래 메밀이나 혹은 다른 재료로 면을 만들던 걸 밀가루로 해가지고 함흥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양념을 막 섞어서 부산 밀면이다라고 해서 팔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항이 없었다면, 한국가 없었다면 밀면 없었겠네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의 원조 물자가 들어오는 곳이 이제 부산 항이었고 거기서 밀가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탁 하고 밀가루로 된 국수가 짠 하고 나오고. 남쪽으로도 진주가 네. 냉면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진주가? 진주로 여행 갔을 때 네. 친구가 진주 오면 진주 냉면을 꼭 먹어봐야 된다. 진주냉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육전이 올라가요. 네네네. 그리고 막 육수에서는 해물 육수의 향이 나고 진주냉면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진주냉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잘 살아요. 진주가 되게 잘 부유한 사는 동네군요. 이 남쪽에서는 네. 진주가 되게 양반 문화가
유명한 곳이에요. 보시면. 근데 양반 문화 뿌리 있게 자리 잡으면 음식 문화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먹던 음식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던 음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는 않아요. 아, 안타깝네. 특히나 이제 그걸 구전으로 해먹었던 그 시장이 있는데 그게 1960년대 한번 불타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원래 진주 냉면집이 다 사라져서 오리지널의 맛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좀 복원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었고 그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진주 냉면인 거죠. 근데 그 보면은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산물로 베이스를 내고요.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서 하는 거고 계란 올라가잖아요. 소고기 육전 올라가고 예,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진주의 물산이 되게 풍부했다라는 뜻이죠. 다 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나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고기도 있고 부유한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명도 화려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냉면이랑 좀 다르게 변주가 많이 들어간 거네요. 발전한 거죠. 문화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잘 사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어울리는 문화로 발전을 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또 발전을 해 나가는 그게 이제 함흥냉면 같은 케이스인 거고 그렇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발전하는 건데 진주냉면은 물살이 풍부하고 뭐든 화려했다 보니까 지금의 진주냉면처럼 되게 화려한 모습을 띌 수 있고 아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줄리안도 나 솔직히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해공이 다 들어있는 이 진주냉면 맛에 반해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었어요. 진주냉면 맛집. 서울에도 몇 개 있긴 한데 요즘은 그 진주냉면 또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아, 밀키트로. 육전이랑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그 진짜 별미예요. 요새는 웬만한 옛날 왕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솔직히.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맞죠? 네. 나만의 뭔가 냉면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식초 좋아해서 식초 맛으로 먹는 스타일이라 육수 잔뜩 차갑게 딱 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뭐 진짜 서울에서는 주로 평양냉면집을 가지만 가끔 정말 고기 같은 게 조금 땡길 때는 육전을 위에 올려 먹고 싶다. 아, 또 진주 아 얘기. 정말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저 평양냉면 주로 먹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먹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국물 먼저 먹고 조그만한 접시에 네. 네. 식초랑 겨자를 섞어놔요. 면만 거기에다가 찍어서 먹어. 아 찍먹파구나. 제 생각에는 우리 교수님 애주가이실 것 같아요. 술 얘기를 예.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식초 먹으면 해장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 냉면이 과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좋다, 일단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 뇌학적으로는 나의 기분이 좋아져요. 예. 감성이죠, 뭐. 예. 해장을 이제 냉면으로 하는. 역시 애주가 교수님은 근데 왜 자꾸 나- 소리랑 연결을 나는 하는 건 없는데. 한국 아니, 전통주의 역사 어, 한번 이런-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각 지역의 냉면마다 담겨있는 어떤 에피소드, 썰, 그리고 역사를 좀 다뤄봤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네. 이건 조금만 더 담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공부해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음식사만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네. 네. 공부를 하고 뭐 이런저런 거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 냉면도 역사 이야기 할 얘기가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냉면이 왕들이 먹던,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오늘 더 냉면이 땡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제에 나왔을 때 냉면이 냉면으로 한 방송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했었어요. 냉면 맛있죠. 맛있긴 한데 과연 그렇게 역사 깊을까? 그렇게까지 이 냉면이라는 음식이 깊이 있는지 몰랐어요, 역사가. 그래서 진짜 그냥 편하게 먹는 음식 속에서 파놓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더 깊은 맛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오늘 저 진짜 유익했어요. 네. 아, 오늘 또 김정은 교수님 덕분에 냉면에 대해서 또 알차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이 한 입에 꽉 차는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원바이트. 다음 편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김치편도 곧 나오겠죠? 김치편하고 전통주 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편. 막걸리 편. 그거는 줄리안 씨가 준비해 주시나요? 제가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맞습니다. 다음 편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